구상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및 학업 문제의 해결은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테크는 학생 수준, 흥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급 담임교사로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학생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교과에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항을 분석한다면 학생들이 어디서 어려워하고 학습 문제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학생의 누적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수준, 학생 흥미에 맞는 다양한 보충학습 자료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러닝의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학생의 학습 흥미나 수준에 맞는 맞춤형 다양한 학습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이를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한다면 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초학력을 신장하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 지도상 유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시 유의사항은 AI 분석을 그대로 전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I는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은 학생의 일부분적인 면만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 점을 인지하여 AI 분석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한 학생의 갖춘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하고 AI 분석이 제공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AI 분석뿐만 아니라 교사가 관찰한 학생의 학습 수준까지도 반영하여 학생에 정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춤형 교육은 맞춤형 성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맞춤형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상형 2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란 학생의 학습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저희 반에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있다면 정신건강 문제면, 학습 부진면, 교육복지면에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각각 한 가지씩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신건강 문제면에선 학생과 지속적으로 코코아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인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코아 타임은 상담의 다른 말로 학생과 코코아를 마시면서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의 학교생활 고민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학생과 함께 라포를 형성해 나간다면 학생은 정서적 치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학생과 주기적으로 코코아 타임을 갖겠습니다. 둘째, 학습 부진 면에서는 에듀테크로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로 학생 수준을 분석하고 학생의 흥미를 반영한다면 학생 흥미에 맞는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이러닝을 활용하여 학생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 부진에서 벗어나 학습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면에서 4제 동행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복지의 위기 요인은 한 가지 요인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빈곤, 사회성 부족, 방금 전에 언급했던 정신건강, 학습 부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과 4제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 어려움이나 혹은 빈곤 등의
학생의 마음에서 발생한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등산을 가거나 학생과 함께 독서를 하면서 학생의 부족한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적 지원을 활용해서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을 한다면 교육복지 대상 학생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학생에게 맞춤형 도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구상형 3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 교직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직관은 학생의 꿈과 잠재력을 믿고 이를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사입니다. 그것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연계 멘토링을 하면서 이러한 교직관을 조금 더 강화했었습니다. 학습 위기에 놓인 학생들과 함께 만나서 같이 놀이를 하거나 공연 보기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꿈이 없던 학생이 뮤지컬을 굉장히 재밌어하는 것을 보고 뮤지컬에 대해 공부해보면 어떨까?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학생과 뮤지컬에 대해 학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학생이 뮤지컬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경기학교 예술창작소까지 추천하여 학생이 뮤지컬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이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하는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고 설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이러한 관찰 역량, 맞춤형 지원 역량은 학생에게 이러한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량을 학급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과 함께 진로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진로 로드맵이란 학생들이 학기 초에 자신이 해보고 싶은 직업 등을 정해서 그에 대해서 실천 방안에 대해 실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 계획을 세운 뒤 그것을 함께 교사와 함께 이뤄나가면서 학생은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공유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시된 바와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경기학교 예술창작소나 이외에도 한국자벌드와 같이 다양한 경기 공유학교를 활용하여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돕겠습니다. 셋째, 진로 관련 독서 토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직업에 맞는, 학생이 꿈꾸는 진로에 맞는 독서를 여러 권 선정하여 추천해서 학생이 거기서 자신의 꿈에 맞는,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교사와 함께 읽고 토의해 보면서 자신의 꿈을 조금 더 펼쳐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에게 진로 로드맵을 만들고 공유학교와 연계하고 진로와 관련 독서 토의 활동을 한다면 학생은 자신이 가진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잠재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을 거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서 학생에게 맞춤형 진로 교육,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잠시 해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빈칸한 사람이다 에서 제가 채울 빈칸은 나는 학생과의 협력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완성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학생과의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를 교생 실습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초등교사로서 학급을 운영할 때 이 협력을 즐기기 위해 교수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 학습 지도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배움 목표와 학습 활동에 대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묻고 그것을 반영하여 제가 학습 활동과 배움 목표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배움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배움 목표에 도달하기에 어떤 학습 활동을 하고 싶나요? 등을과 같은 발문을 통해서 학생이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과 함께 학습을 협력하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학습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어서 생활지도의 측면에서는 학생과 우리 반 학급 급훈 브랜딩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반 학급 급훈 브랜딩 활동이란 학생들과 함께 교사가 토의하면서 우리 반 학급 급훈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배려하는 우리 반,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우리 반 등과 같이 우리가 1년 동안 지켜갔으면 좋을 것 같은 학급 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서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협력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과 같이 교사와 학생의 협력은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육 공동체의 협력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교사가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가 경기도의 교사가 된다면 이 교육 공동체의 협력, 학생과 교사의 협력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 등 다양한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2번에 대해 고민해 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홍수에서 학생들은 정보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침해나 생성형 인공지능 악용 등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육 방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보 윤리 교육을 틈틈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나 점심 시간 등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지켜야 될 정보 윤리 규칙에 대한 영상을 틀어주고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정보 윤리 규칙은 무엇인지에 대해 틈틈이 이야기해보고 학생들이 이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윤리 규칙에 대해 상기하는 것은 정보 윤리를 지키는 태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저는 온라인 세이프티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유해 컨텐츠나 사이버 폭력을 하지 않는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함께 온라인 세이프티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아침 활동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삶에서 온라인 세이프티를 의식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